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8장 데이터베이스 서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부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책으로 묶여질 만큼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기본적인 SQL문 정도만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업무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NS 메시지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량으로 발생되는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파일 처리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의 집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기니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간단한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 그리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우리는 SQL 서버와 오라클 이번 장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DBMS 유형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예전에 계층형, 망형 이런 것들이 있다가 지금은 안 쓰이고 지금은 대부분이 관계형 DBMS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외에 발전한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멀티미디어 쪽에서 좀 더 많이 쓰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관계형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사용할 SQL 서버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모두 관계형 DBMS입니다. 그럼 관계형 DBMS의 업무의 변화될 경우에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변화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도 보장이 됩니다. 단점은 자원을 많이 차지해서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느리게 만듭니다. 1969년 EF 코드라는 분이 수학 모델에 근거해서 고안한 것이 최초입니다. 자, 그럼 관계형 DBMS는 RDBMS라고 줄여서 쓰는데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최소 단위로 구성됩니다.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건 좀 개념적인 길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성할 게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설치할 툴이 SQL 서버 그리고 오라클이거든요. 그러면 SQL 서버가 밖에 있는 이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SQL 서버만 얘기해도 똑같으니까요. SQL 서버는 하는 역할이 얘가 DBMS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약자거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SQL 서버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거든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A 데이터베이스, B 데이터베이스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네요. 그러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하는 게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또는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라 불렀죠. 그러면 이 안에는 테이블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은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회원 이름 열, 주민번호 열, 주소 열 세 가지 열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제품 테이블은 하나, 둘, 셋, 넷, 5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를 열 또는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열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유열은 회원 이름 열, 주민번호 열, 주소 열 이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행을 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행을 보면 제남이랑 그리고 주민번호 있고 주소가 있죠. 이 한 개의 행이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을 보면 행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면 데이터가 네 건이 있는 겁니다. 회원이 네 명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을 행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한 개의 행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기본 키 얘기했는데 기본 키는 모든 열을 구분하는 유일한, 아니 모든 행이죠. 모든 행을 구분하는 유일한 열의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 키는 중복되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하면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어떤 회원인지 찾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하지만 만약에 회원의 아이디가 있다면 대부분 회원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아이디를 기본 키로 설정한다면 회원 아이디만 알면 어떤 회원인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데 로그인할 때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회원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SQL이라는 건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인데 우리가 DBMS를 이제 조작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DBMS를 조작하고 운영하기 위한 언어가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DBMS를 설치한 이후에 DBMS를 조작하고 운영하려면 SQL문을 알아야 되겠죠. 402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가 우리가 실제로 이번 장에서 해야 할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DBMS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SQL 서버를 잠시 후에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SQL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텐데 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생성한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끝났다. 그럼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물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래밍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우스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